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늘 거의 동문회 분위기네요. 5753님, 박연미 기자님 여기서 방송하셨나요? 항상 목동 방송만 듣다가 채널을 옮겼더니 여기 계셨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도록 해요. 가끔 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자, 1207님, 동시간대 K본부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겠습니다. 그쵸. 사람이 이제 날씨 추워지고 하면 정착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36님, 경제발전소 진행자 편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방송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숨어 있었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새로 유튜브로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요. 연미칩 쿠키님이 어저께 문자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읽어드렸어요. 만약에 스우파를 한다면 전 연미크루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완전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루들이 많이 가는 지역을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홍대, 젊음의 거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좀 낡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가면 MZ세대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아마 압축을 해도 무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거리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었거든요. 그 홍대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의 김빈나 기자가 현장 다녀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님,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홍대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까? 한 달 사이에? 네,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확실히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또 길거리에서도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런 삼삼오오 모여서 걸어다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홍대는 제가 근 한 15년 동안 거의 홍대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난달의 느낌은 메인 거리조차 스산하다. 그리고 특히 감성포차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면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 요것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확진자 폭등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단계는 11월 1일,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위드 코로나, 이게 사실 콩글리시긴 하지만 참 와닿는 말인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순차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먼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1단계 핵심은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입니다. 그동안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인데요.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PC방, 노래 연습장, 그리고 영화관까지 대부분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 50%가 경기를 볼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좌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가능합니다. 12월 중순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대규모 행사도 모두 허용됩니다. 또 실외 한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단계에서도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질 수 있는데요.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 기간과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부는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병상 여력, 혹은 주간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걸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멈춰있는 채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오늘 확진자 수 예상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지금 신규 확진자가 2,111명이 확진이 됐다 속보가 들어오네요. 국내 발생이 2,095명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앞두고 정부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홍대 이 분위기를 보면 또 어쨌든 기대감은 현장에 확실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 앞에 나가봤는데요. 그 홍대 입구 역부터 이제 메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KTNG 상상마당 그리고 연남동 일대까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뭐 특히 거리에서는 뭐 최근 오징어 게임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달고나로 게임을 하면서 노는 사람들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거리에서 만난 어떤 분은 이제 홍대 주말에 못 오겠다. 좀 친구랑 조용히 써떨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는데 또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서 이제 이렇게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대가 조용하고 아늑해서 좋았는데 네. 이제는 북적대서 못 오겠다. 네. 이건 생각지 못한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홍대 입구역 4번 출구 쪽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그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한 입구 근처에 그러니까 입장을 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또 해당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방문자 수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요 상권이 다 무너졌다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구나 느끼실 텐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 이걸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하차 인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유추 가능한 수치인데요.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 자료를 통해 최근 2달간 주요 상권 지하철 하차 인원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대 입구역의 유동 인구는 다른 상권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2달 홍대 입구역 하차 인원은 8월에 155만 3천여 명, 9월에 161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이태원역 하차 인원은 20여만 명, 그리고 명동역은 40명 정도였습니다. 홍대역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인원이 더 많이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대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에 좌우 메인 상권 1층이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었거든요. 네. 이 분위기도 조만간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영업자분들 중에 힘든 분들이 많아서 당장 그 임대 비웠던 자리 바로 채워지진 않겠지만 업계나 이제 다른 분들이 상권 분석하시는 부동산 업계 분들을 봤을 때도 위드 코로나를 감안할 경우 홍대 분위기가 앞으로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상권이다 하면 일단 4개만 꼽아도 이태원, 명동, 강남, 홍대 이 정도인데 네. 홍대가 제일 먼저 살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상권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대를 주로 방문하는 사람은 내국인,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죠. 이들은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활동량이 많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가 지나면 거리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명동이나 이태원 지역은 주요 방문객이 외국인이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유행 상관과 상관없이 계속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릴 예정이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도 상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제로 홍대 상권 살아난다 이거 보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0902님, 제가 연남동 사는데 사람 정말 많아졌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녁 때가 되면 사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일단 보기는 좋은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홍대 근처에 최근에 새로 매장을 내는 기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매출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홍대 인근에 매장을 낸 기업들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홍대거리에 문을 연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오픈 초기 매출이 예상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현재 클럽거리를 비롯한 유흥 상권이 침체되긴 했지만 경의선 숲길과 연남동 등 홍대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 위드 코로나와 연말 특수를 앞두고 있어 매장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또 2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죠. 무신사도 홍대 거리에 처음 매장을 열었는데요. 매달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방문자 수가 6만 명 이상인데 지난달은 방문자 수가 8만 명 이상으로 뛰었고 매출도 전월 대비 75%나 올랐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옷가게가 잘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상징적이네요. 네. 직접 가서 대면 서비스의 거의 끝판왕, 네. 먹는 거랑 입어보는 거 이게 잘 되고 있다. 서서히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홍대에 더 들어가겠다. 그런 기업들도 꽤 많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고 매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홍대 부근에 매장을 열거나 열 예정인 기업만 알려진 곳만 7곳입니다. 한동안 홍대를 떠났던 롯데리아나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문을 다시 열 계획인데요. 특히 이전 매장보다 규모도 커지고 오히려 특색 있는 매장으로 꾸밀 정도로 홍대 상권에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홍대 매장을 내는 걸 선호하고 있어서 이 매장 위치를 두고서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던 가게에 누가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냐. 그렇죠. 자, 지난 2년 동안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률 제로에 가까웠던 이태원, 신촌, 명동 등 핵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3분기 대비 현재 서울 강북 지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확인해 봤더니 명동 지역은 30.3%에서 43.2%까지 높아졌고 이태원은 28.5%에서 31.9%, 홍대 상권은 9.2%에서 22.6%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홍대 상권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도 가장 적게 받았고 회복도 가장 빨리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극봉님, 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희소식인데 저희 상가에도 장기 폐업하고 다른 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방역을 잘 지켜야 이 분위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2180님, 저 주말에 다녀보면 사람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캠핑카 밭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일상으로 진짜 회복되려면 코로나 박멸해야 되잖아요. 이게 박멸되려면 우리끼리 방역수칙 지키는 게 최고인데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닐 텐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매출이 오르긴 했어도 코로나 이전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상하시기에는 코로나 1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1년에서 1년 넘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좀 아직까지는 좀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2년 동안 몇 번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실망했던 경험들이 누적됐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정부도 그래서 오늘 2,000명이 다시 넘어서 추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선결 조건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김 기자님이 현장을 보시고 느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혹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해부터 사실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 위기 이런 걸 취재하면서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만나 들었던 이야기가 그 임대료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였습니다. 네. 사실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일하는 사람을 줄이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임대료가 그대로다 보니까 이 그렇죠. 코로나 시국을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죠. 그래서 어제 시작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서도
없고 그 임대료 분담 정책이 빠져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 대책 없이 지원금을 풀면 자영업자들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다 밀린 임대료 갚는 거 아니냐. 다 건물주 지갑으로 들어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항상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고 가장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해법을 찾는 건 결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의 김빈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